자, 교재 290페이지입니다. 경매 파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쓰시고, 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죠. 자, 경매라는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1번 문제 보면서 설명합시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서 하면 무조건 X죠. 자, 임의경매, 거기서 X니까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되고,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마다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경매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암기해야 될 거,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이때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판결문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임의 경매에서 암기할 것,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경매 수업을 했다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이 바로 틀렸잖아요. 집행권원에 의한 이렇게 나가려면 강제경매는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게 1번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내가 국민은행에 아파트를 담보 잡고 1억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경매를 진행하겠죠. 그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임의경매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매라는 것은 90%가 전부 임의경매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데, 이 집행권원은 곧 내려오겠지만 판결문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하는 거다. 대표적인 거 어떤 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보증금은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내면 판결문이 나올 거니까 그 판결문을 집행권이라고 부르고, 그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경매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강제경매는 뭐 집행권원에 의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한다. 이렇게 딱 요것만 이해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매의 90%는 임의경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경매로 아파트 하나 살 거야,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어 라고 말할 때 경매는 90%가 전부 임의경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답을 잡았다면 공부용입니다. 2. 방금 했지만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줄 거 없습니다. 공적인 문서다. 그리고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3번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무슨 명령, 영령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개인이 만드는 소리입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이게 판결문 등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번, 이렇게 이제 보증금 등을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니까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저 사람이 소송 언제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예견되지 않은 경매고,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경매를 시작했으므로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인적인 책임이다. 이런 말이 따라 들어간다고, 그죠? 자, 그럼 내려가면 5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이고, 자, 아파트를 국민은행에 담보 잡고 돈을 빌렸으니까 그 재산, 아파트에 대해서만 경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이고, 예견이 된 경매로서, 그래서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너 돈 안 갚아주면 경매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다니까요. 예견된 경매로서 아파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물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죠. 지금 1번 문제가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정리했는데, 여기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제경매 집행권은,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 자, 2번 넘어오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죠. 경매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권리를 분석하는데, 암기 표에도 들어가 있지만 권리 분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매가 진행되면 없어지는 권리, 소멸주의, 삭제주의가 있고,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고, 삭제라는 말은 내가 경매를 받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다. 그죠?
없어지니까 내가 경매 받고 난 뒤에 없어져 버리니까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는 좋은 권리예요. 그래서 삭제되는 권리는 안전한 권리인데 어떻게 암기한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삭제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권리. 자, 인수주의는 위험한 권리라 그랬죠. 내가 이걸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 권리를 다시 인수해라. 그럼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내가 더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권리니까 항상 빨간 글씨로 적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묘기지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삭제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 인수주의. 자, 그럼 이제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보니까 삭제와 인수를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생긴다니까요. 이 남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암기되어 있죠. 암기표 제일 마지막에도 있지만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한마디에 모든 권리가 다 끝났습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걸 여러분 10번만 읽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뒤서면 삭제. 이 말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뒤서면 삭제. 뭐 선순위 담보 물건이 이 권리들이잖아. 그죠? 이런 놈들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최선순위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최선순위 전세권 이놈은 독특하게도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놈은 인수되는 권리다. 특히 여기 인수되는 것은 위험한데 여기 숨어있는 인수되는 권리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했고 이 권리 분석은 이 표 자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기억나십니까? 이 권리 분석을 수업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많이 전달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권리 분석 제일 잘하는 수업이다. 자기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잘하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문제풀이 문제를 해봐야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거를 알면서 여러분이 저절로 익혀간다 그랬죠.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암기가 이제 좀 덜 됐더라도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자, 2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의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보고 있습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는 항상 소멸하는 권리. 5. 2번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X입니다. 답이죠. 여기 보고 있죠. 최선순위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삭제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이번엔 3번.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뒤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뒤에 있다면 소멸한다. 여기 봐요. 선순위 담보물건들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어떤 권리든지 이 근저당 가압류보다 앞에 있는 놈은 인수, 뒤에 있는 놈은 삭제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배웁니다.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예요. 지금 이제 틀린 건 답이 없어 2번으로 돌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담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X가 아니고 O. 유치권은 뭐라고요? 항상 인수하는 권리. 인수하는 권리는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권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O. 5번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증 가등기로 인한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설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 최선순위 있다는 말은 제일 앞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지금 파트가 경매 파트니까 경매는 항상 뒷부분에 저당권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다면 이 경매 종결 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권리인지 모르지만 이것들보다는 뭐 있다? 앞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인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죠? 문제의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걸 배웁니다.
지금 밑에 있는 3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권리관계. 자, 해답 딱 가리시고 칠판은 봐도 좋습니다. 3번 권리에 대해서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자, 3번 같은 문제입니다. 개공사가 경매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1. 압류, 가압류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보고 있습니까? 압류, 가압류는 항상 소멸되는 권리. 5. 2. 저당, 담보가 등 권리는 설정의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소멸한다. 저당, 건저당 언제나 소멸한다. 5. 3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여러분 봐요. 유치권자는 원래 인수주의니까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순수에 관계없이 책임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유치권이 압류의 효력이 개시되고, 이 말은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이제 유치권이 나타났어. 이거는 삭제되는 권리다. 그죠? 여러분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위험한 권리인데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톡 튀어들어가지고 내 거 인수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은 무한다. 소멸하는 권리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이잖아. 이게 지금 거죠. 자, 그래서 맞고 4번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또 X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거기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 그러니까 압류보다는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고 저당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무조건 소멸이잖아요. 그죠? 압류보다 앞에 있는 저당권, 대항하면서,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더라도 저당권은 항상 삭제되는 권리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X 4번이 답이고,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비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이에요. 조문. 비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 4번 똑같은 권리 분석입니다. 자, 4번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칠판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십시오. 4개가 맞죠? 자, 똑같은 문제를 지금 3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보여?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 5. 지상권이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말은 지상권이 가압류 뒤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여기 봐요. 가압류 뒤에 있으면 뭐 하는 권리다? 삭제되는 권리죠. 소멸한다. 5. 3번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아까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라 그랬죠. 그죠?
인수되는 권리지만 변제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인수해서 안 갚아주면 그 사람이 안 나가겠지. 현실적으로는 변제가 되지만 변제를 해달라는 권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모습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자, 3번이 틀린 것. 4.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매각 부동산을 임차한 자 당연히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효력, 경매 등기가 시작됐어요. 됐는데 뒤에 들어온 세입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에요. 상식. 5번 토지만 낙찰받았다면 그 지상 건물의 법정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법정 지상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권리인 거라 그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문제 정도의 권리 분석을 보셨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셨던 내용과 표현의 문제가 약간씩 다르죠. 출제자의 의도가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근데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익혀 나갑니다. 5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경매하는 절차로 접어들었죠. 1번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이게 아까 우리는 집행권은 그랬잖아요. 강제경매에 넣으면 자동으로 집행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권을 제출해야 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담보권이 있다라는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2번 경매 신청을위한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자, 송달된 때 동그라미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된 때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압류 효력이라는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봅니다. 이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경매에 나왔습니다 할 때 그 경매의 시점이 어디냐고. 지금 저 사람을 돈을 못 갚았을 때입니까? 그 법원에 신청했을 때입니까? 법원이 경매를 결정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낙찰을 받았을 때입니까? 그 경매의 시점이 어디냐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했지만 등기가 된 때 또는 송달된 때 그를 압류 효력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을 익히셔야 됩니다. 3번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당연하지. 자, 지금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내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이제 경매가 막 진행되고 있겠지. 뭐 1등이 나왔니 안 나왔니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거라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아줘 버렸어. 그러면 경매는 효력이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됩니다. 원래 경매는 부채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돈이 돌아버리면 어차피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5. 그러니 이제 4번 하나 알아야 돼. 근데 매수 신고가 있었는데 경매 신청을 취하할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무슨 말인가면 드디어 이 물건이 경매로 낙찰이 돼가지고 1등이 나왔어요. 최고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 효력은 이제 돈을 갚았다면 그때는 최고가자한테 야 미안하다 이렇게 동의는 받고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하시십니까? 그럼 여러분 1등이면 동의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내가 이거 낙찰 받으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고 서류를 떼고 얼마나 경비를 많이 들었는데 그죠? 인사라도 하면 몰라. 안 그러면 안 해주지 뭐. 그래 어쨌든 압류 효력은 돈이 갚아지면 언제든지 소멸되는데 최고가자 1등이 나타나면 동의를 받고 효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문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틀리는 것 5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유임이 입증되더라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X. 신청할 수 있다로 바뀐다고요. 자, 이게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아주 멋진 건물이고 여기에 월세가 막 들어오고 있겠지. 근데 건물 주인이요. 이걸 등기를 안 해요. 미등기 건물도 세 놓을 수 있잖아요. 왜 등기 안 한다? 등기하는 순간 압류가 막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미등기 건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익히셔야 돼요. 자, 6번 갑시다. 경매 제도에 대해서 틀리는 것. 지금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틀리는 것 4번 볼까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자, 배당이라는 말이 들었는데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는데 1번 국민은행에 뭐 저당권이 5천만 원 있고 2번 마을금고에도 뭐 저당권이 5천만 원 돼 있고 3번 갑이라는 개인에게도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칩시다. 저당권이 한 3개쯤 되겠지. 자, 그럼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5억에 낙찰이 됐어요. 5억에 낙찰이 되면
5억이라는 대금을 가지고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잖아. 그죠? 배당을 해주는데,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는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없죠. 자동으로 배당해 준다고요. 왜 해준다? 등기부에 순서가 나타나잖아. 근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배당을 요구해야만 된다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을 경매할 때는 당연히 세입자 등에게 이 물건 언제 경매합니다. 배당 요구하려면 배당 요구하시오 하고 날짜를 전달해 준다니까요.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반드시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딱 두 사람 정해져 있어요. 여기 1번 국민은행 저당권자, 2번 말공고 저당권 중간에 확정일자를 찍은 자가 있을 수 있으면 우선 변제권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 안 돼 있잖아. 등기 확정일자 찍은 날로부터 후순위 우선하니까. 그죠? 이런 자들은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지금 나왔지만 최우선 변제, 누구보다 먼저 해주는 걸 최우선 변제라 그래요. 최우선 변제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 대항력에다가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인정해 주잖아. 그죠? 이런 자들은 배당 요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하는 자들, 이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자들 쫙 들어오는데 그거 다 암기 무리고, 한마디로 등기돼 있으면 배당할 필요 없다고. 등기부가 다 가르쳐 주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의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안 돼 있는 자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두 개예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6번에 4번이 틀린 걸 찾아내야 된다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틀린 거 체크하겠습니까? 답은 4번. 자, 그럼 이제 지금 방금 수업했던 게 5번이에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뭐 돼 있다? 등기가 된 이래 나오잖아. 그죠? 등기가 된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된 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맞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이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쫙 보면 뭐 돼 있다? 등기돼 있는 자는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등기 안 되는 자는 시험에서 나오는 둘밖에 없어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요것만 시험에 묻게 돼 있어요. 자, 7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경매에 대해서 틀리는 것 갑니다. 자, 7번 경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집행법원은 매각 준비 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여 매각기일을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게 O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경매에 관련되는 날짜는 전부 7일. 7일이 뭐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7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7일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요거 2주잖아. 그죠? 2주는 뭐다? 14일이죠.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봐요. 이 물건을 경매합니다. 결정해놓고 내일 합시다. 이렇지는 않는다고. 며칠을 띄워야 된다? 14일은 띄워서 공고한다고요. 왜? 그래야 경매 받을 사람을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2주가 들어가요. 2주. 나머지 경매에 관한 날짜는 전부 얼마? 일주일. 7일 만에 끝나요. 7일, 7일, 7일. 그래서 1번을 하나 익히셔야 돼요. 5. 자, 틀린 게 2번인데 부동산의 매각은 기일 입찰 동그라미 합니다. 기간 입찰 동그라미 두 가지의 방법에 따른다. X 하나 더 배우셨죠? 밑에다가 호가 경매 적어놓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예요. 호가 경매는 가격을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최저가가 1억짜리입니다. 앞에 생각 있으면 가격을 부르시오 그런다니까 호가. 그럼 앞에 있는 분이 나 1억 1천 이렇게 사겠다 손 들면 더 없나요? 1억 2천 더 없나요? 1억 3천. 자 1억 3천 낙찰 이렇게 가는 것을 호가 경매라 합니다. 자 방법은 있지만 이거 현장에서 잘 안 씁니다. 왜? 나쁜 방향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하니까 깍둑하게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3명이 딱 일어나가 뒤로 돌아보면서 1억 100 딱 이렇게 딱 부르면 여러분 1억 1000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없다? 못 부른다니까요. 앞에 깍둑한 사람이 3명이 딱 1억 1000, 1억 100에 부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없나요? 1억 100에 낙찰 이렇게 가격을 조작하게 돼요. 그래서 호가 경매는 폐지됐다가 지금 민사집행법에 다시 살아와서 방법으로 돌았지만 잘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모두 몇 개? 3개. 그것도 중요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일단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된다 그죠? 거기 4번도 상식인데 기일 입찰에서, 자 기일 입찰은 5월 1일 경매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하는 거죠.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제공은 금전 또는 자기합 수표 외에 지급 보증 위탁 계약 문서로도 할 수 있다. 오, 한번 들어놔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물건이 최저가가 10억짜리 상가예요. 그러면 10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11억에 사고 싶어.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 내야 되죠? 최저가의 10%, 10억짜리면 1억을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 1억을 여러분 같으면 뭐 들고 가겠어요? 본인 같으면? 현금. 아, 현금 좋아하시는구나. 현금 한 1억 들고 나가면 사과박 3박. 야? 그래, 숲해야지. 현금 1억 하면 정신없지, 그죠? 만약 현금 1억 들고 가셔도 되는데, 들고 가시면 집행관 쫙 째려봅니다. 그것도 현금 1억을 1,000원짜리를 한번 가져가 봐요. 무슨 현상 벌어지는지, 그죠? 거기서 다 살려야 돼요. 기계 다 넣고 다 살려야 돼요. 현금 가져갈 수 있어. 두 번째, 많이 가져가는 건 뭐? 자기합 수표 가져가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3개 하나 더 있다니까요. 보증보험 위탁 계약 서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돈 막 1억씩, 뭐 10억씩 가져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뭐, 보증보험에 돈을 또 주고 끊어오는 거예요.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금액.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급보증 위탁 문서도 있다고. 그래서 방법을 보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뭘 가져갈까요? 자기합 수표로 가져가겠죠. 현금 가져가도 돼요. 현금. 막 한번 골병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1,000원짜리를 쫙 박아가지고 보조금 1억 들고 가도 돼요. 절대로 욕 못하지. 현금은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그죠? 인상 쓸 거예요. 아마 다른 놈 뒤에 있는 놈들하고 그죠? 하루 종일 그거 살려야 되잖아 지금 그 돈인데 그죠? 그래 현금 가져가도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보시고 8번 갑니다. 자 8번은 출제 문제니까 또 여러분이 풀어야 안 되겠나? 8번 그죠? 옳은 것 하나 찾아보세요. 틀리는데 4군데 표시합니다. 시작.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출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이 지문들은 1.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입니까? 최저 매각가입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1번 X.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는 2등이죠. 2등을 신고할 때는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2번 O.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와요. O.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면 이전 등기 촉탁의 X예요.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는 게 언제죠? 대금이 완납되면 바뀌지 등기한 때가 아니라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바뀝니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자는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기일 때문에 X예요.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는데 이게 글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지금 이제 이 물건을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보증금 내고 낙찰이 됐으니까 한 달 내로 돈을 내라고 시간을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시오. 통상 한 달의 시간을 주는데 자, 1월 10일 중간에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금을 납부하면 이렇게 대금을 납부했을 때부터 지금 보셨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기한제라 그런다고. 기한제. 자, 그러면 지금 기일제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기일제는 뭔가 하면 똑같은 한 달을 줬는데 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세요 하면 이때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중간에. 했더라도 1월 31일이 지나야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봐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기일제라 그래. 자,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이면 기한제가 좋다, 기일제가 좋다. 당연하지. 대금을 납부하면 경매 끝났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니까. 근데 기일제로 가면 내가 대금을 납부해도 1월 31일이 지나야 봐진 것으로 본다니까요. 경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려고 기한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글자를 살짝 돌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가끔 보면 우리 경매사법은 글자 하나 싹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째려보면서 속으로 올해는 이러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이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거죠. 기한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다. 재매각 절차에서 재매각이 뭐죠? 재매각 했잖아요. 자, 낙찰을 받았으면 한 달의 시간을 줬으니까 한 달이 됐으면 대금을 납부하는데 마지막까지 대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안 낼까요? 돈이 없어서 생각이 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낙찰된 사람이 시간을 줬는데 한 달 동안 돈을 안 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경매해야 되지. 이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매각 재경매라 그래요. 대금이 미납되어서 다시 하는 거. 요거 시험에도 잘 들어요. 자, 그러니까 재매각 절차에 있어서 전 매수자는 매수 신청할 수는 없다. 자기 때문에 다시 경매하는데 돈도 안 낸 놈이 내 저 물건 낙찰 받아볼게 하고 부를 수는 없다. 이해되죠? 그죠?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자 매수 신청 못합니다. 옳은 것 2번. 지금 8번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조문들입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 문제가 밑에 갖다 붙었어요. 9번. 자, 기억년 대골리열에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합니다. 해답 보지 말고 시작. 해답도 넘어갔죠.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합시다. 구 번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오, 동그라미.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나 경매 신청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안 돼. 이러면 그거 다시 소송할 수도 있다라는 권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 동그라미. 자, 니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D의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이제 이게 X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건에 1번 국민은행 저당권, 2번 마을공고의 저당권, 3번 개인의 저당권 이렇게 한 세 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안 갚아주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할 권한이 있죠. 1월 1일 경매를 신청했는데 보나마나 국민은행에도 돈 안 갚아주면 마을공고도 돈 안 갚았을 거예요. 그 마을공고에서도 나도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 이중 경매가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1월 1일, 마을공고에서 1월 15일 경매가 들어오면 이거 뒤에 들어온 경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문에서는 각하시킨다 하면 X 어떻게 한다? 그대로 진행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서 국민은행에서 1월 1일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되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1월 10일 이놈이 다시 경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경매를 각하한다, 기각시킨다 하면 틀려요.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X. D가 방금 했잖아요.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신고할 때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또 넘지 않을 때 하니까 X. 리얼 매각 부동산 외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이 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X지. 여기 봐요. 저당권은 선순위 후순위 때 항상 소멸되는 권리.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또 30회 때 나왔던 경매 문제입니다. 요란하지는 하게 나오지만 내용 단조롭습니다. 한번 봐요. 법원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다? 1억이다. 그럼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 말이죠. 그때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 갑에게 개공사가 설명했는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갑이 이 물건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X. 우리 어떻게 배웠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지금 최저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1억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X. 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이라면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한다. 모든 때문에 X예요. 자, 봐요. 지금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했는데 1억 2천이 2명이 나왔어. 1등이 2명이 나왔어. 그러면 그 두 사람만 다시 나와서 다시 적어냈어요.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모두 다 새로 적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한 번 더 물을기를. 그럼 두 사람만 불러내서 다시 적어냈는데 공교롭게도 또 동수가 나왔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가위바위보 합니다. 추첨한다. 순서를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이제 이번도 3번 달아야 되죠. 그때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X, 그죠? 자, 1억 2천이 1등이 2명이면 다시 나와서 적어냈어요 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적어내야 되지. 그 밑의 과목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 할 수 있다. X. 자, 또 나오잖아. 봐요. 4번. 만약에 1억 5천이 1등이 나왔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 최고가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5천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니까 얼마? 1억 4천은 넘어야 2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죠? 정확하게 들어갔죠? 답은 4번.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면 매각기일이 종결이 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웃긴다죠, 그죠? 자, 2등으로 신청을 해놨으면 이제 1등이 한 달이 지났는데 대금을 납부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납부를 하거나 만약에 대금을 납부하면 이제 내 돈 돌려주시오 하더거나 한 달이 지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즉시 때문에 X예요. 10번 문제도 아주 가볍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총괄하는 문제고 재작년 30회 때 출제 문제였습니다. 11번. 자, 넘어가서 옳지 못한 것을 찾으시오. 한 개 나오겠죠. 1번. 경매 목적물의 취득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매각 기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X예요. 옆에다가 매각 결정 기일 이래 적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 거니까 여러분 농지 같으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농지증 언제 제출할까요? 내가 낙찰을 받고 일주일 내로 갖다 내야 매각 결정이 되는 거라, 그죠?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체크하시고 2, 3, 4, 5 다 정리됐고 특히 2번은 너무나 많이 했죠.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여러분 경매는 어디서 진행되죠? 법원에서. 그 법원이 물건을 파는 자잖아, 매도인. 그럼 여러분 가서 받는 사람이 가서 매수인이잖아, 그죠? 파는 자가 법원이면 굳이 토지거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투기할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3번도 중요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제출해야 된다? 농지증을 제출해야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죠? 그죠? 이런 지문들은 중요해요. 자, 나머지 다 했던 것들입니다. 체크하시고. 12번입니다. 역시 경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했던 소리 또 합니다. 1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 항고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저 사람 부정하게 낙찰이 되었어. 그럼 내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항고한다 그래요. 근데 항고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탁금 걸어야 됩니다. 자, 그때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두 개가 나왔는 거예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자, 물어봅시다. 이제 대답합니다. 최저가가 1억짜리 물건을 여러분이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최고가가 됐어요. 그럼 1억 5천에 낙찰 받으려면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는 1,000만 원 내겠지. 자, 다시 1억 5천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됐는데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이 되는 거잖아. 이 일을 제기할 때는 공탁금 걸어놓고 이 제기해야 돼요. 그때 공탁금은 얼마? 1,500이지. 지금 1억 5천 1등 냈다 그랬잖아요. 매각 대금의 10%. 구분하셔야 돼. 보증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 그 두 가지를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오른쪽 13번으로 가시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주목합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고 칩시다. 이 아파트가. 그럼 여러분 이 아파트를 경매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나 돈 없는데 누가 돈 있나 물었어요 지금. 돈 있나 물었는 거 아니잖아. 경매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거 물었잖아 지금. 여러분 있습니다. 자연이니까. 그런데 경매를 못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13번 그 1, 2, 3, 4, 5를 딱 읽으시면서 요 사람은 낙찰 받아도 되겠다. 동그라미. 이건 낙찰 받으면 안 된다. X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1, 2, 3, 4, 5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경매 받아도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1번. 이 경매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사 받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될까요? 받게 해주면 자기 유리하게 감정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자를 이해관계자라 그런다고. X. 집행관과 그 친족. 여러분, 집행관은 경매를 진행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심판이 받아가 안 되지. 선수들이 받아야 되지. 그죠? X. 채무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지금, 그죠? 채무자가 이 경매 낙찰 받을 수 있으면 자기가 돈부터 갚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채무자 못 들어와. 그런데 재밌는 것, 채무자 가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가족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들은 채무자 가족이 받으면 제일 좋죠. 어차피 살림살이 그대로 있는 거고. 남편이 채무자면 경매를 못 받지만 부인 이름으로는 아파트 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그죠? 아주 묘하죠. 우리끼리 말하면 좀 눈 감고 아웅이죠. 아웅.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은 거의 같은 급이잖아요. 근데 가족은 받을 수 있어요. 답이 4번. 재매각, 아까 했잖아요. 재매각이 뭐라고 그랬죠? 대금이 미납되면 다시 하는 경매가 재매각인데 전 매수인, 이건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대금을 안 냈기 때문에 임차는 못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한번 적어봐요. 제가 부르는 사람은 될까 안 될까요? 되면 동그라미, 안 틀리면 X 해봐요. 자, 외국인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적어놓고 외국인 OX 됩니다. 받아도 됩니다. O 아프가니스탄 되고 안 되고? 되고. O 그죠? 탈레반 되고 안 되고? 되고. 탈레반도 받아도 돼. 그죠? 자연이니까. 그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죠? 탈레반 나쁜 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탈레반도 받을 수 있어요. 법인 받을 수 있고 없고? 법인도 받을 수 있고. 법인 동그라미.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되고. 채권자 동그라미. 보증인 당연히 되고. 동그라미. 되는 자들입니다. 자, 미성년자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못 한다 그죠? 미성년자 경매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옆에 X. 하나만 더.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웃는 자. 피성년 후견인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 X.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도 경매 받을 수 있다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탈레반도 받을 수 있습니다. 14번 갑니다. 자, 강제 경매 절차에서 틀리는 거 지금 자 했던 걸 반복합니다. 같이 갑시다. 자, 기억. 매수자는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 지급, 대금 지급 기한까지 다시 기한에 동그라미 놓고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 우리는 기한제라 그랬죠. 기일제가 아닙니다. 오, 매수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이다. X. 언제라 그랬죠? 대금이 완납되면 X. 디귿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다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하는 경매 뭐다? 재경매 재매각. 오, 동그라미. 일열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이나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이 따른 지연이자와 지연 절차 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오, 동그라미. 이제 3일을 시간 더 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시오 했는데 대금을 안 냈어요. 안 내면 다시 재경매한다 그랬죠. 근데 3일을 여유 더 봐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재경매합니다 하려고 발표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돈 안 낸 사람이 3일 내로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재매각은 취소해 주겠다 이거죠. 그 대신에 3일 늦었는 만큼 뭐 지연 이자 해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겠지만 이자와 그 결정을 해주면 3일 내로 다시 들어오면 취소해 주겠다. 그래서 3일을 시간 더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또 여러분이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경매 한 문제로 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막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번 옳은 것을 찾으시오. 시작. 자, 경매의 깊은 부분들입니다. 심학섭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재매각 절차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재매각이 뭐죠? 대금이 미납되어 다시 하는 거라 그랬죠.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당연히 매수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신청했던 보증금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몰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낙찰이 됐으니까 한 달 내로 대금을 납부하라 그랬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낙찰 받을 때는 보증금 10% 내놨잖아요. 그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 대금이 미납되면 그 말이에요. 4번. 자, 수정합시다. 1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가 기각이 됩니다. 자, 억울하면 이의를 제기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까 공탁금 10% 거는데 매각 대금의 10%라 그랬죠. 그럴 때 항고인은 모두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받지 못한다. X 옆에 적기를 소유자, 채무자가 기각이 되면 몰수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물건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기각되었다. 그러면 공탁금 몰수됩니다. 2번은 했죠.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통지한 대금 지급 기일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3번.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없으면 다시 하는 경매를 세매각이랍니까? 재매각이랍니까? 지금 계속 했잖아. 재매각이라 한다. 그래서 틀렸고 5번도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는 되었으나
압류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건저당권자는 확정된 채권행을 표시하여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X. 여러분, 건저당권자는 등기되어 있는 자다는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 등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갑니다. 자, 16번 내려가면 채권자의 배당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자, 배당 순서. 거기 기억 보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 그래서 밑에 거기 5개 중에 순서를 찾아라는데 전부 다 기억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1번. 그죠? 그 밑에 5개가 다 거래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기억, 리얼, 디귿 중에서 리얼에 보면 거기 일반 임금 채권 있죠. 그게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일반 임금이. 자, 그러면 기억에서부터 리얼로 끝나야지 답이 돼요. 자, 기억에서 리얼로 끝나는 게 거기 지문에 몇 개가 있죠? 3번, 4번이잖아요. 기억에서 리얼로 끝나는 거. 자, 그럼 이제 구분해야 될 것. 디귿이 우선이냐, 리엇이 우선이냐. 디귿.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를 먼저 배당할까요? 니은에 보시면 담보물건에 따라서 1차 보증금 전액. 그래서 어느 것부터 먼저 배당할까요? 국가가 어떤 놈인데 당해세부터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놈인데. 그래서 2번. 그러니까 이순위가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대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되고. 자, 17번은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이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데,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7번 틀리는 것 답이 2번이에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 명령이 줄 것이고, 대금을 낸 뒤 60일 내로 신청해야 된다. X 얼마? 6개월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다니까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물건을 경매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매 받고 대금도 다 납부했는데 여기 점유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켜주세요 하라고 인도 명령은 여러분 같으면 언제 신청하겠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오늘 대금도 다 납부했고 납차를 다 받았다니까요.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도 내한테 넘어왔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좀 비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를 언제까지 하겠냐고. 바로 하지. 근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 6개월 내로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 그거는 기억하시라고. 6개월은 형식적인 이야기죠. 6개월만 기다릴 사람도 없고, 사실은.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읽어주십니다. 내려가면 18번 부동산 공매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거기 공매 두 글자에 동그라미 놓고, 즉 20년 동안 출제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단원이 경공매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공매를 그냥 싹 못 지나가니까 이제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참고로 읽으시면 되고. 자, 거기 틀리는 게 2번인데 유입부동산 거기 줄 것이는 거 그걸 수탁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탁재산은 현장에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참고로 보라 이 말입니다. 28번. 자, 그래서 경매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었고, 넘어가면 매수 신청 대리, 또 여기도 또 한 문제 거리 딱 되죠. 10분 쉬었다가 매수 신청합니다.